안녕하세요. 어쩌다 남동구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8일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수분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를 다 닦고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홈이라고 헤어리비치 파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헤어리비치예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 발화율이 몇 프로, 뭐 기타 작물 종자, 잡초 종자, 수입원, 농협, 무역 5kg,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수입 연월은 25년 7월 15일.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뭐 파정해야 되고, 판매 신고번호 있고, GMO 유전자 변형 여부 이렇게 해서 쭉 수출해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종자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일단 1번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녹비작물, 뭐 헤어리비치, 호밀, 뭐 이렇게 원하시는 그렇게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되고, 근데 거기 가격이 비싸요. 근데 저는 어떡하냐, 얘를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써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NH 농협 무역이라고 써있죠. 요거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해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아마 이게 하나가 5kg거든요. 요게 제가 1000평 하면은 20kg를 제가 배정받을 수 있어요. 20kg 해가지고 한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제가 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제가 안 가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코팅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수출하는 것들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호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뿌려줄 거예요. 근데 헤어리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종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긴 하는데, 한 번 신청이 되면 다음에는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20kg 해가지고 뿌려주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헤어리비치. 그래서 오늘 10kg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모자라면 좀 더 뿌릴 거예요. 왜냐면 1750평 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디다 뿌릴 거냐면 나무 아래에다가만 뿌릴 거예요. 나무 아래. 이쪽 길 쪽에다 안 뿌리고 나무 아래쪽에다가만 일단은 뿌릴 예정이고, 그리고 과수원 주변에 또 뿌려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호밀입니다. 호밀은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녹비작물을 제가 호밀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마 한 4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올해가 5년 차인가 4년 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첫 해만 얘를 구매했어요. 호밀은. 그리고 얘를 과수원에다 뿌려주고 고추밭도 땅을 좀 만들기 위해서 뿌렸거든요. 거기 처음에 뿌리는 거라 너무 되게 뿌렸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났습니다. 고추밭하고 이제 주변에다가 뿌려줬는데 엄청 많이 나가지고 수확을 해버렸어요. 그냥. 호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코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종자입니다. 4년 정도,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수확을 해서 말려가지고, 얘가 수분율이 몇 프로더라 예전에 기억이 났는데 지금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수분율을 맞춰가지고 얘를 농업기술센터에 가져갔어요. 제가 이걸 건조해가지고. 그랬더니 수분율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얘가 20kg짜리인데 가득 담아가지고 저온 저장고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직 한 3포대? 4포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또 짜투리 땅에다가 호밀을 파종해서 6월 중순까지 그냥 키워요. 쭉. 그러면 제가 벼 있듯이 익어. 그러면은 또 다시 수확해가지고 또 보관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호밀은 한 번만 구매하시면 되고, 짜투리 땅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파종을 해서 수확해가지고 자연건조 해야겠죠. 자연건조 시켜갖고 말려갖고 발화 수분율 퍼센테이지 맞춰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저온 저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상 없이 잘 사용했어요. 올해도 아마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만 하면은 얘는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과수원 전체적으로 뿌려줄 겁니다. 물론 나무 밑에도 좀 뿌려줄 건데 나무 밑에는 가능하면 많이 뿌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무 밑에는 이제 많이 자라거든요. 많이 자라 올라오면 나중에 이제 예초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만 뿌려주고, 그 대신 나무 밑에는 헤어리 비치가 좀 많이 포진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밀부터 파종을 하고 헤어리 비치는 또 따로 할 거예요. 섞어서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헤어리 비치가 잘 포진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흩어 뿌리기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양을 잡고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흩어 뿌리기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던져서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양을 잡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쪽으로 좀 올려줘요. 그래서 잎사귀가 맞고 더 산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골고루 다니는 길까지 다 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호밀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1750병을 다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헤어리 밑, 여기 나무 밑 이렇게 조금씩 던져 뿌리기로 해서 뿌려주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예초기로, 지금 여기 풀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딱 자주식 예초기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예초를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파종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파종하고 나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저희 요걸로 물을 아침에 한 30분 정도 물 줍니다. 호밀이 발화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온도와 수분이에요. 물이 있어야지 얘가 발화가 되거든요. 물이 없으면 발화가 안 돼요. 그리고 온도가 안 맞아도 발화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왜 로터리를 안 치냐? 로터리를 치려면 여기 트랙터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로터리 날로 이렇게 과수원을 갈아야 돼요. 제가 일단 호밀을 파종하는 이유가 요 땅 속에 있는 경반층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밀은 이 자라는 만큼 땅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요. 호밀 특성을 좀 말씀드려보면, 호밀은 위로 올라가는 만큼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1년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땅 속이 이제 경반하고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저는 솔직히 호밀을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마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계속 할 거예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뿌려, 이게 아니라 호밀을 계속 파종을 할 겁니다. 더 깊게, 땅 속으로 깊게 유효 수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경반층을 계속 파괴를 해야 되는데, 여기 트랙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반화가 돼요. 물론 그 로터리 날로 땅을 갈아주니까 30cm에서 40cm 사이는 부드러운 흙이 되겠죠. 근데 그 밑은 단단하게 계속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부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로터리를 또 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밀을 내가 파종을 할 건데 로터리를 치겠다 그러면은 그냥 호밀 하지 마세요. 돈 버리는 일이에요. 시간 버리는 일이고. 경반층 파괴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헤어리 비치 같은 거 뿌리시는 게 나아요. 헤어리 비치는 질소 고정이라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걔는 깊게 안 들어가요, 땅이. 덩굴 식물이라서 그 정도만 그냥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그냥
탭에 넣으세요. 탭이 기존처럼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초생 재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 토양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바꿔도 되겠죠. 그냥 뭐 놔두면 풀 자라지 않느냐. 풀은 자라요. 근데 그 풀들은 어차피 30cm 안에서만 놀아요. 그리고 배나무의 뿌리도 30cm 안에서만 놀고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이제 뻗을 수가 없는 거죠. 경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양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거기다가 점질토라서 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계시는 곳 토양 자체가 사질이다. 사질하고 점질이 섞여 있는 거다. 그러면은 물 빠짐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굳이 호미를 파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흙이 그냥 막 파질 텐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막 로타리 쳐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굳어지지 않아. 그 땅은 딱딱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질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거. 모래는 아무리 백사장이 모래를 많이 밟아도 걔가 다져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질. 그러니까 얘가 딱딱하게 굳어요. 이제 마르고 나면 돌처럼 굳습니다. 돌처럼. 그러면 이 배나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게 호밀이에요. 호밀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드릴이라고 생각해요. 드릴. 햄마 드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두두둑 하면서 막 돌 같은 거 막 깨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밀 자체가. 그래서 호밀을 길게 키우는 게 중요한데 과수원에서는 호밀을 길게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10월 1일 날 파종하는 의미도 이제 그건데, 물론 더 빨리 파종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 전에는 이제 뭐 추석이고, 그리고 뭐 배 작업해야 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할 일도 있고 해서 제가 10월 1일로 파종 기한 잡았는데, 추석이 좀 빠른 해에는 더 빨리 하면 좋겠죠. 간단해요. 이유는 제가 이 호미를 파종을 하고 나면 저는 무조건 그냥 물 줍니다. 스프링쿨러로. 왜냐면 빨리 발화되게 하라고. 빨리 발화돼서 조금이라도 빨리 크라고. 그러면 얘는 겨울을 나야 돼요. 근데 겨울을 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안 큰다는 얘기입니다. 자라질 않아요. 자라더라도 뭐 미미하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한 2월 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또 잘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4월 초쯤에 인공수분을 해야 되는데, 호밀이 길든 짧든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공수분도 하고 걸어다니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에 안 잘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적과할 때 또 사다리 끌고 다니면서 적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밀을 2m씩 못 키워요.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예초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한선이 보통 보니까 한 50cm, 60cm 정도까지는 키우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기존에 30cm 정도의 경관층이 있다. 그러면 그 곱절인 60cm 정도만큼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 계속 해주면. 그리고 나무 밑에는 솔직히 좀 자라도 상관없거든요. 막 1m씩 막 자라도 돼요. 거기 작업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 요 안에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빨리 파종을 하려는 겁니다. 빨리 파종해서 제가 인공수분하기 전에 한 1m 정도까지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m 정도 크면 딱 좋아요. 그러면 이 땅 속으로 1m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뿌리가 마음껏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장마 기간이 막 한 달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30cm의 경관층이 있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배 뿌리가 물을 못 먹어갖고 멈춰요. 그대로 생리장애를 일으키죠. 그럼 배가 안 커요. 그죠? 근데 이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공간이 더 깊다면 뿌리가 잠길 일이 없으니까 쭉쭉 배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은 놀 때 우리 배나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한 25일 이후쯤 되면 배 따기 시작해요. 큰 배들을 7과 6과 이렇게 된 것들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물론 요거 하나만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호미를 파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호미를 여러분들은 파종을 할 필요가 없다. 헤어리비치도 파종할 이유가 없다. 그냥 탭이 넣으면 되잖아요. 질소 고정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초제 뿌릴 거잖아요. 어차피 나무 밑에 헤어리비치 뿌릴 이유가 없죠.
제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무 밑에 제초제 안 뿌리잖아요. 제초제 안 써요. 저희는 무제초제 과수원이에요. 제가 오기 전부터 제초제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7년 정도 됐는데 올해가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4,000개 넘게 아마 영상이 있을 겁니다. 찾기 어려우시니까 재생 목록에서 가능하면 주제를 좀 많이 나눠놨어요. 세분화되게 25년 배작업 이렇게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제가 뭘 하는지 따로 그 월에 맞게 또 재생 목록에 넣어놓고 했으니까요. 웬만한 것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지난 거의 한 5년 좀 늦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5년인가 4년치가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얼른 호밀 파종하고 그리고 또 헤어리비치 파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